자, 프레히스토릭 파우나라는 모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존재해온 모드죠. 그리고 최근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갑자기 이 모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용자를 얻었습니다. 몇 년간의 개발 끝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오늘 다룰 꽤 흥미로운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공룡에 관한 거예요. 화석을 얻고 시간 여행 후 공룡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분명 많은 연구와 탐험이 있을 거고 확실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모드예요. 오래된 모드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지나치는데 솔직히 정말 좋은 모드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피레히스토릭 파우나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66만 명의 사용자가 있고 7년 전에 출시됐어요. 파일 섹션으로 가보면 여기 1.6.5에서 1.20.1로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이 있는데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사용자 수를 보면 작년에 나온 이 마지막 업데이트 덕분에 모든 유저들이 몰려왔거든요. 이 세 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할게요. 이 파일은 forge와 nforge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 파일을 윈도우 스프랄 누르고 앱다타 입력해서 로밍 폴더에 .minecraft 그리고 mods 폴더에 저장할 건데 여기가 바로 prehistoric fauna를 넣을 곳이에요. Relations 탭으로 가보면 개코립 같은 어떤 의존성도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마도 이렇게 오래된 모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라이브러리가 많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자, 이제 모드를 설치했으니 바로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랑 망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지랑 망치요. 이 도구는 안전한 발굴의 필수이고요. 철 4개와 가죽 1개로 제작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네, 화석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걸로 화석을 부수면 여기서 다양한 화석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골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스테고사우루스요. 배치하면 우클릭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고 웅크린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골격을 밀 수 있어요.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위치를 향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중립으로 둘 수도 있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박물관이나 골격을 전시할 곳을 좀 더 꾸밀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이 지지랑 망치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필수 도구예요. 자, 여기 고생물학 작업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작법을 보면 암호 판자나 철거의 하나, 선사시대 동물군 모드의 화석, 그리고 가죽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화석을 정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탐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화석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공룡의 여러 부위들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두개골도 나오고 석화목도 나오고 여기 화석화된 뼈들도 나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온갖 종류의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있죠. 모두 화석화된 뼈를 사용하니까 쥐락이든 트라이아스기든 백악기든 상관없이 공통 재료입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작업대에 호퍼를 연결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화석을 정제할 수 없으니까요. 화석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합니다. 나중에 화석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마인크래프트나 선사시대 동물 모드의 화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화석들은 고생물학 작업대에서 필수적이고 여기서 두개골이나 화석화된 뼈를 얻어서 골격을 만들거나 우리만의 박물관을 만들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화석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것들이 지표면 동굴과 일부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백악기 화석은 백악 블록으로 나타납니다.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블록은 사암 변종에서 채굴됩니다. 그리고 실트스톤, 즉 이암이 있는데 선사시대용이에요. 이 화석들은 지지랑 망치로 채굴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깨뜨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바로 여기 이 생물 군계는 모드로 수정된 게 확실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모드로 추가된 다양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체 월드를 수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미 화석이 있고 여기 주변에도 화석이 더 있네요. 사암 화석이요. 이미 두 가지 타입을 찾았고 분필 화석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 이 화석들은 별 문제 없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도 돼요. 그렇죠? 분필 화석은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다른 두 개는 엄청 흔하거든요. 이게 좀 더 희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 팁으로 생물 군계는 상관없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다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스켈레톤 조립은 어떻게 하나요? 박물관 전시를 만들려면 세척된 뼈 조각들을 모아야 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두개골과 화석화된 뼈예요. 이것들은 고생물학 테이블을 사용해서 지질 망치로 얻은 화석들을 처리하면 얻을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스켈레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스켈레톤의 두개골과 화석화된 뼈를 얻어서 여기에 우클릭하면 문제없이 화석을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질 망치로 웅크린 상태에서 상호작용해서 화석을 밀거나 회전시켜서 우리 쪽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기 됐네요. 중립 상태로 두고 자세를 바꿔서 공격 모드나 달리기 모드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막 공격하려는 자세죠?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좋아요. 보스 에노스를 소개합니다. 체력 300의 선사시대 동물 모드 내 고유 구조물을 가진 보스예요. 이 구조물이 얼마나 희귀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연 생성으로 찾았어요. 로케이트 명령어 없이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 다른 구조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텔레포트. 아니 맞아. 그런 것 같지 않아? 아, 청크가 업데이트 됐구나. 알겠어.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죠? 매우 독특한 구조물이고요. 이 구조물은 시간의 사원, 타임 템플이라고 불러요. 슬래시 로케이트, 스트럭처로 찾을 수 있어요. 자, 타임 템플. 알겠죠? 이론적으로 입구가 있는데 아마 여기 이 입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에노스를 만날 거예요. 자, 이 멋진 친구가 있네요. 여기 상자가 꽤 많은데 전리품을 좀 볼까요? 황금 사과, 엄청난 마법 사과. 세상에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는 거네. 보이지? 그리고 다른 방에서는 알겠어. 자,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잘 안 보이네. 여기야, 여기. 올라가서 우리 친구 에노스를 맞이하자. 좋아, 가까이 가면 보다시피 움직임이 시작될 거야. 구조물에서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글쎄 기대가 빗나갔네. 알겠지? 이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저기 있어. 우리를 기절시키는 건 방패야. 화살로 쏠 수 있어. 체력을 꽤 깎고 게다가 갇히거든. 알겠지? 내 생각엔 이 싸움의 재미는 여기 위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다른 꼼수 같은 건 쓰지 않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번개를 안 쏘네. 치유 능력도 있고 보다시피 참고로 난 풀 네더라이트야. 조심해. 저기 치유했어. 응? 봤어? 거기서 치유됐네. 응? 풀 네더라이트로 가니 번개 쳤는데 우리가 못 봤네. 좋아 쉐이더 끌게. 응? 알았어. 이것도 알아둬. 번개 칠 때는 뭐야? 물리 공격은 별로 안 아픈데 저 번개는 별로 안 재밌어 보이는. 우와 번개 진짜 회복을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어.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거야. 벌 때려야 할지도. 아니 그냥 체력 깎으면 끝이야. 강한 보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응? 보다시피 잡는 방법. 이걸 물리치면 타임잼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타임잼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아. 시간 토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보시다시피 선사시대 동물 모드에는 세 가지 토템이 있어요. 트라이아스기 토템, 쥐라기 토템, 그리고 백악기 토템이죠. 보시다시피
시간 사원에서 보스 에노스를 물리치면 얻는 시간 보석을 트라이아스기 화석, 쥐라기 화석, 백악기 화석과 조합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아이템들은 타임머신 프레임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좋아. 타임머신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시간 포털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타임머신 프레임은 제노스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노스 보스가 드롭하는 아이템이지만 구조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제노스톤이 조금 있네요. 외곽 벽에도 제노스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거짓말. 여기도 제노스톤이 더 있네요. 구조물 전체에 꽤 분산되어 있어요. 파밍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봐요. 여기 제노스톤 블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노스톤을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아이템, 중앙에 시계가 있는 이 아이템으로 타임머신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제 트라이아스기든 쥐락이든 백악기든 그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타임머신 프레임을 가져다가 채우기 시작하면 돼. 최소 3콕 3크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12개 블록이 필요해. 그리고 뭐 트라이아스기로 가고 싶으면 트라이아스기 토템을 쥐락이나 백악기 토템을 가져가면 돼. 서바이벌에서는 이걸 부수려면 곡괭이가 필요해. 알지? 돌 곡괭이. 블록을 부수고 다시 놓고 다시 채워야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포털을 만들고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이제 그냥 건너가면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로 트라이아스기로 아주 좋아. 자, 헤레라사우루스를 소개할게.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나는 공룡이야. 이 공룡은 이론상 공격적인 포식자인데 처음에는 날 공격하지 않네. 하지만 우리가 때리면 알지? 그럼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공격적이진 않고 중립적이지. 쓰러뜨리면 보다시피 고기를 떨어뜨려. 이 고기를 그냥 먹으면 배탈 나지만 그릇에 넣거나 요리하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번식시킬 수도 있어. 그러려면 히이페로다페돈 고기를 먹여야 해. 이름이 꽤 복잡하지. 좋아, 이 녀석이 주는 건데 저기 있다, 저기 주는 게 읽기 진짜 힘들어야. 아르코사우로모르프. 이렇게 읽어서 미안한데 진짜 너희도 한번 읽어봐, 해봐. 그리고 그냥 우클릭하면 보다시피 짝지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게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이제 나을 작은 알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봐 저기 알이 있어. 알지?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까지 네 개까지 나올 수 있어. 알지? 그리고 이 몹 하나만으로도 마인크래프트의 최근 20개 업데이트를 뛰어넘었어. 이 몹 하나만으로. 응? 하지만 다행히 여기서 끝이 아니야. 좋아요. 이제 제가 소개할 공룡은 이스키거 알라스토입니다.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하며 초식성 단국류입니다. 길들일 수 있고 안장도 장착할 수 있어요. 안장을 직접 장착하고 타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종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려면 클라도 플레비스 막대기를 만들어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클라도 저기 있네요. 클라도 플레비스로 먹이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걸로 먹일 수 있으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도 플레비스 막대기로요. 알겠죠? 이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봐요. 클라도 플레비스 이걸로 조종할 수 있어요. 가속은 안 되네요. 방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네요. 가속은 안 되고 그냥 아주 천천히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별로 멋지지 않다고 할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손에 들고 있거나 클라도 플레비스를 들고 있으면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자. 사우로스쿠스를 소개합니다. 트라이아스기 최상위 포식자죠.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녀석은 육식 동물이고 플레이어를 보자마자 공격할 겁니다. 솔직히 위협적이진 않네요. 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다가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봐요. 입 벌리는 거 보세요. 입 벌리는 거 좀 봐요. 아무것도 모르네. 봐요. 뭘 맞은 거지? 그리고 만약에 물리면 출혈 효과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계속 깎일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고 키우려면 시냅시드 고기로 키워야 해요. 시냅시드가 뭐냐고요? 포유류의 조상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로 움직이고 고기를 주는 생물이면 아마 먹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 경우엔 저기 꽉 찬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없어요. 중요한 건 죄송. 이걸 잡으면 아르코사우로모프 고기를 주는데 다른 몹들한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녀석은 뭐든 다 먹네요. 자, 엑스테로돈을 소개할게요. 아니, 정확히는 엑스테로토돈이죠. 알겠죠? 시노돈트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포유류 조상이죠. 기본적으로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합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푹 자요. 보시다시피 저기 누워있죠? 가까이 가면 깨어나긴 해요.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잡으면 가죽을 주는데 일반 가죽이랑 시냅시드 만드는 데 쓰입니다. 알겠죠? 이걸로 트라이아스기는 다 본 거예요. 트라이아스기에 이 동물들만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고 제가 엄청 흥미로운 동물들을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시겠지만 모두의 모든 동물을 다룰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바이옴들의 주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봐, 여기 우리가 안 다룬 데스만토스쿠스가 있네. 아니지,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네. 새로운 나무랑 동물들도 엄청 많고 모르겠는데 이 차원의 큰 동굴이 있을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파밍 다 하고 오라고. 알았지? 자, 이걸로 쥐라기는 다 본 거야. 좋아요. 이제 진짜 쥐라기 시대에 왔고 여기 스테고사우루스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서식지가 이미 말했듯이 쥐라기 시대에 살고 거대한 초식 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잡으면 뭘 주냐면 참고로 체력이 80이에요. 잡으면 티로포란을 주는데 그러니까 고기죠. 요리하면 배고픔 사와 포화도 6.5를 채워줘요. 그리고 타고마이저도 주는데 배너 패턴 만들거나 타고마이저 곡괭이 만드는 데 쓰이고 그 외엔 별로 없어요. 참고로 타고마이저는 꼬리의 가시들이에요. 재밌는 건 쥐라기 저녁 나무 꼭대기에 나오는 이 솔방울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쥐라기를 막 발견했으니까 동굴 생성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좀 이상하죠? 사실 파도처럼 생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요. 이 동굴들은 이 생물군계에서는 솔직히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엄청 크긴 한데 광물은 별로 없고 금방 끊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미 파밍 끝내고 좋은 방어구 갖춰서 오면 이런 거 걱정 안 해.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알로사우루스가 있네요. 이 포식자는 쥐라기 시대 출신이고 매우 공격적이며 스테고사우루스를 사냥해요. 여기 예를 들어 스테고사우루스가 있어요. 알로사우루스가 움직일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체력이 60이에요.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봐요. 모르겠네요. 이걸 잡으면요. 수강류니까 수강류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수강류 저기 있네요. 수강류 먹이를 주려고 하면 이미 배가 불러요.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저기 있으니까요. 또 보시다시피 알들이 있는데 먹이를 주면 알을 낳을 거예요. 이 해골이랑 이 골격이요. 알겠죠? 꽤 흥미롭고 멋지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설의 공룡을 소개할게. 트리케라톱스. 좋아. 이 녀석은 길들이면 안장을 달 수 있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네. 올라타서 설득해야 할 것 같아. 날 받아들이도록.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성공하면 안장 외에도 아이템 상자를 달아서 화물 탱크로 만들 수 있어. 이론상으론 쓰러뜨리면 뿔을 떨어뜨리는데 갑옷 제작에 유용해. 보다시피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 마음을 바꿀 만한 먹이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쇠뜨기. 쇠뜨기, 싫어? 이것도 아니네. 뭔가 있을 텐데? 우클릭은 되는데 뭔지 모르겠고 식물도 별로 없어서 계속 시도해 볼게. 그리고 성공했어. 그래, 됐다. 안장을 장착했고 보시다시피 제가 탈 수 있어요. 상자를 확인해 볼게요. 상자를 달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요. 우클릭으로 상자를 달았고 보시다시피 공간이 좀 있네요. 그렇게 많진 않죠?
엄청난 건 아니에요. 이론상으론 공간에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버그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버그예요. 자, 여기 트리케라톱스가 있습니다. 알겠죠? 제 생각엔 이 뿔이에요. 케라톱시안 뿔로 안킬로사우루스 헬멧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방어력 3, 뭐 그냥 그래요. 자, 여기 트리케라톱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게 두개골인데 티렉스보다 더 크죠. 렉스요. 그리고 골격은 더 작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작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안킬로사우루스가 있네요. 체력 80에 방어력 5입니다. 무거운 초식 공룡인데 꼬리로 때리면서 자신을 방어하죠.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이 녀석을 잡으면요, 꽤 단단한 놈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어력 5 때문인데 안킬로사우루스 골판을 드롭하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 트리케라톱스에서 얻는 케라톱시안 뿔과 함께 안킬로사우루스 헬멧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기도 주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요리하면 포만감을 꽤 많이 줍니다. 또한 꼬리 곤봉도 드롭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데 둔기 무기로 쓸 수 있고 땅에서 덩이줄기를 파내는 패시브 능력이 있어. 그게 공룡이라는 거죠. 그치? 꼬리 곤봉은 공격력 6.5에 0.5 데미지를 줍니다. 효과가 적용될지 모르겠고 아닌 것 같네.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기서 엄청난 무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있긴 하네. 이 모드가 추가하는 아이템들이 왜 좀 그치? 뒤처진 느낌이야. 봐. 여기 피나코사우루스가 있는데 꽤 비슷하게 생겼어. 응. 진짜 멋지지? 응? 솔직히. 새끼들이랑 다 있네. 게다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게 정말 좋아. 그러니까 8, 9마리가 나타나면 훨씬 생동감 있고 가족 같잖아. 알지? 그래서 뭐 여기 있네. 자, 여기 벨로시랩터가 있네요. 얘는 백악기에 서식하죠? 보다시피 엄청 작죠? 그렇죠? 실제로도 이렇게 작아요. 자면서도 움직이네요. 응?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더메스티드 딱정벌레도 있더라고요. 여기 몇 마리 생성됐는데 꽤 재밌네요. 다시 벨로시랩터로 돌아가서 여기 이 마지노세팔리안 작은 고기를 먹이면 길들일 수 있어요. 좋아요. 이 고기로 길들일 수 있어요. 가까이 안 오지만 먹이를 줄 수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제 거예요. 따라올 거예요. 게다가 펫이고 모드에서 가장 민첩한 펫 중 하나래요. 여기 또 다른 공룡이 있네요. 우도우다노세라톱스요.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공격하는 애들을 얘도 공격할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건 제 거예요. 버그가 있어서 이런 애들이랑 상호작용할 때마다 게임이 크래시 나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네요. 여기 벨로시랩터 두고 갈게요. 자, 시노사우롭테릭스를 소개할게요. 이건 정말 작고 아주 작은 깃털 달린 육식 공룡이에요. 이셴 지층 출신이고 길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길들이냐고요? 에페드라 열매를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에페드라 열매는 기본적으로 이 에페드라 식물에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주황빛 톤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에페드라 열매를 가져다가 시노사우롭테릭스에게 먹이로 주면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길들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기능도 있어요.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공룡 관련된 건지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봐요. 여기 오비랩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시노사우롭테릭스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 다코타 랩터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백악기에 등장한 랩터과의 거대하고 치명적인 버전이죠. 야행성 생물이라서 해질녘에 공격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깨어 있는 것 같네요. 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보세요. 저기요. 자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계속 일어나네요. 보이죠? 제가 가까이 가면 경계태세를 취해요. 이론적으로는 작은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름표를 A맨, 즉 A맨으로 붙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깃털이 사라져요. 이 레퍼런스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화인지 뭔지. 하지만 뭐 저기 있네요. 불쌍한 녀석. 진짜 안쓰럽네요. 지금 바꾸면 다시 털이 생기겠죠? 저기 있네요. 저기요. 그래서 뭐 여기 있습니다.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추측하자면
저를 먹는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를 공격하진 않네요. 응? 낮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깨어나기만 하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공룡 카마라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 이 공룡과 함께 쥬라기 차원과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물론 쥬라기 차원에는 다른 공룡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용각류죠. 기본적으로 엄청난 크기 때문에 온순하지만 쓰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치하면 용각류 고기를 드롭하는데 결국 이 녀석은 틸로필룸, 브라키필룸, 아우라카리아 잎을 먹고 사는 종류거든요. 아마 이걸 먹는 것 같은데 그치, 브라키필룸. 다른 게 있나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브라키필룸 모르겠네. 다른 바이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바이옴이 안 보이네요. 봐요. 여기 다른 녀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딜로포사우루스. 그치? 꽤 멋지네요, 진짜. 우와, 프레임 뭐야? 좋아. 브라키 필름인 것 같아요. 그치? 먹는 거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멀리서 보면 엄청 크죠. 그치? 그러니까 꽤 압도적이에요. 자, 이제 진짜 공룡이 나왔네요. 가장 유명한 공룡. 아마 모두가 아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죠.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기본적으로 백악기에 나타나는데 이 녀석은 엄청 위험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잡으면 말이죠. 체력이 100인데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확실히 강하게 때릴 것 같죠? 자, 풀네더라이트로 가서 얼마나 맞는지 볼게요. 한 입에 3.5 데미지고 초당 한 번씩 공격하네요. 우리한테 줄 건 수강류 고기인데 이빨을 드롭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빨은 뭐에 쓰냐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빨검을 만드는 거죠. 다이아몬드만큼 강력한 무기래요. 예를 들어 돼지를 잡아서 이 무기로 테스트 해볼게요. 블리딩을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블리딩이 적용되네요. 블리딩도 마법은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하트 1개 반 정도 더 깎는 것 같아요. 알죠? 아니면 하트 하나 더. 뭐 그렇습니다. 봐요. 하트 1개 반이 남았네요. 몹이 가져가는 거죠. 블리딩이 중첩되는지 볼게요. 여러 번 때리면 블리딩을 더 쌓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되는지 안 되네요. 안 돼요. 중첩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검이 있는데요. 솔직히 블리딩은 검이 6.5에 블리딩 1.5를 더하면 8이 되는 건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럼 뭐가 더 나을까요? 실제로 팔을 깎는 검이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팔을 깎는 검이 나을까요? 글쎄요. 따져봐야겠죠. 만약 갑옷을 입은 몹과 싸운다면 제 생각엔 블리딩은 갑옷을 무시하니까 그 하트 1개 반은 확실히 깎을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갑옷을 입은 적에게 8 데미지 검으로 바로 공격하면 그 추가 하트 반 차이에는 갑옷과 효과가 적용돼. 그래서 각 검마다 장단점이 있지. 출혈의 단점은 3초를 기다려야 출혈이 다 적용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문제인 게 마인크래프트 PVP랑은 좀 안 맞아. 게다가 출혈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서 하트 1.5개 차이는 사실 별로 크지 않아. 훨씬 많이 깎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그래서 여기까지야. 말 안 했는데 이게 머리고 이게 해골이야. 진짜 대박이지 솔직히. 아주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드를 마무리하면서 모드의 핵심은 아니지만 마지막 부분 하나를 설명하고 싶어요. 알겠죠? 말하자면 음식도 엄청 많고 우리가 못 본 물고기도 엄청 많고 공룡도 엄청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진짜로요? 식물도 엄청 많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모드는 솔직히 제 생각엔 이렇게 방대한 콘텐츠와 큰 잠재력을 가졌는데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드에서 유전 고생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예요. 그리고 이 모드는 보시다시피 DNA를 추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뼈에서든 실험실 기계로든 다른 모드들 예를 들어 Unusual Prehistory 같은 데서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제작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3년 전에 애드온으로 즉 별도의 모드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Prehistoric Revival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일은 배양기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이게 그 아이템이야. 알겠지? 추출기라고 불리고 DNA를 추출하는 거야. 배양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출기에 여기 두개골을 넣는 거야. 알겠지? DNA를 추출해서 그 DNA로 몹을 배양하는 거지. 알을 얻고 그 알은 그냥 거북이 알처럼 작동해서 놓으면 거기서 자라는데 왜 모드 안에 직접 넣지 않고 애드온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마지막 기능이야. 그래서 이제 모드의 모든 걸 다 본 거지. 그리고 뭐 여기서 제작자에게 많은 행운을 빌고 계속 개발하시길 바라고 엄청난 성공을 기원해요. 왜냐면 정말 좋아 보이거든. 아주 좋아 보여. 진짜로 이건 세계 차원을 추가하는 모드야. 아주 잘 다듬어진 세계의 차원을. 물론 동굴이나 그런 것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공룡에 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강력 추천이야. 유일한 단점은 꽤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결국 여기 얼마나 많은 장식, 식물, 그리고 다양한 모델과 블록들이 있는지 보세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만약 동굴을 넣지 않는다면요. 이건 동굴이 너무 많거든요. 동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 동굴의 모든 블록을 가져다가 제거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건 월드 생성할 때 렉만 유발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이 모드의 동굴은 안 쓸 거예요. 아니면 모드의 동굴을 뭔가 재미있는 걸로 바꾸든가 둘 중 하나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정말 대박이에요. 그치? 진심으로 강추하고요. 그럼 이만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 차오. 자, 그럼 타락한 수강류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폐허 안에서 잠들어 있는 비밀 보스예요. 참고로 이 유적의 이름은 위치를 찾으려면 이셴 폐허 정착지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이 모드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이런 것도 추가해요. 이 이시한 부분인데 제 생각엔 제작자가 자신만의 특색과 몹들을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백악기에 나타나고 찾기 쉽지 않아요. 응?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방금 시티 패티가 나타났네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리안인구사우루스. 거북이네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구조물에 나타나는데 재밌는 게 입구 전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조용히 지나가도 얘는 계속 자고 있어요. 알죠? 참고로 화석이 엄청 많아요. 고대 그림들도 있는데 아직 그림은 못 봤네요. 와,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지지? 고대 그림들. 공룡 같은 거 더 나올까? 와, 봐봐봐. 이 트리케라톱스. 와, 진짜 멋지네. 여기 이 녀석이 있는데 부패한 테로포드. 체력이 300이야. 미안. 치명적인 언데드 하이브리드네. 치명적이라는 게 뭔지 확인해보자. 알겠지? 슈퍼 인챈트 황금 사과 들고 갈게. 내 친구가 깨어나더니 바로 둔화를 걸었어. 하트 하나 깎였어. 아, 잡혔어. 좀 치명적네. 좀 치명적긴 하지? 근데 저기서 때리고 있잖아. 잠깐. 쉐이더 껐다가 켤게. 뭔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다시피 천천히 쫓아오는데 화살로 공격하면 체력을 꽤 깎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화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게 뭐였지? 그러니까 저게 뭐였어? 아, 꼬리로 공격하는데 저 추가튀기 출혈이야. 조심해. 가까이 있으면 조심해. 부하, 진짜 세게 때리네 너. 근데 마치 내가 딜레이 있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좀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 좀 불편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안 보여. 야, 화살이 좀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보다시피 체력을 깎을 수 있어. 화살로 가는 걸 추천해. 응? 얼마나 체력을 깎는지 봐, 너. 이 녀석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봐. 문제는 근처에 공룡이 더 있으면 알지? 그래서 뭐 체력 다 깎을 건데 뭘 드롭하는지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말하는데 이 모드 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죽을 수는 있지만 엄청 어렵진 않아. 그리고 백악기 열쇠 조각을 줄 거야. 알지? 엄청 중요해. 고가치 아이템이거든. 지금은 스토리용으로 알고 있어. 알지? 즉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건데 지금은 별로 쓸모 없어. 자, 여기 있어.